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쟁에 가장 늦게 뛰어들고 가장 적게 원나라 군대와 싸운 주원장이 어떻게 천하를 먹었을까요? 원나라 이후에 주원장이 건립한 대명 황조가 들어섭니다. 원나라는 주원장이 무너뜨렸으므로 원나라 군대도 주로 주원장이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를 뒤져보면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여러 반란군들 중에서 주원장이 이끄는 부대는 원나라 군대와 가장 적게 싸운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원나라 군대를 가장 적게 무찌른 주원장이 어떻게 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주원장은 어떻게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면서 개국 황제 옥자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나라 말기에 군웅들이 권리하던 시대에 무기만 들면 왕이나 황제로 행세했습니다. 이는 1356년에 여러 반란군들은 각자 자기 지방에서 황제를 자처하고 봉기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에 유복통은 한리마를 황제로 받들고 안위와 강소, 하남, 산동 등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북쪽과 서쪽으로 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수인은 무창에서 황제에 오르고 호북과 호남, 그리고 강서 등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장사성은 소주에서 황제에 오르고 강소와 절강 등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옥지는 사청과 운남으로 들어가서 역시 황제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네 무리의 세력은 황하 이남의 원나라 세력을 무너뜨린 주력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황하 이남의 거의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안위 중부의 제헌과 화주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중에는 고작 2, 3만의 병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그의 장인인 곽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량은 약했지만 해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방의 한 곳이 아직 원나라 수중에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곳은 바로 장사성과 서수의 세력 중간인 강소 중부에서 절강 중서부에 이르는 장류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며 그 중간에는 호그 용반의 역사적인 도시 남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즉시 병사를 일으켜 채석기에서 몰래 장강을 넘고 남경을 함락시킨 후 계속 남으로 진공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을 들여 절강의 금화와 구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이끄는 부대는 원나라 군대를 가장 적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유복통이 이끄는 홍건군은 대거 북부를 하여 4개 진군로로 나누어 원나라를 향하여 진공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복통 그 자신은 중로에서 하남성 전부를 차지했으며 개봉으로 천도합니다. 또한 북로는 산서에서 원나라 대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는 산동을 차지했고, 또한 서로는 섬서성 봉상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하여 일시에 홍건군은 100만 대군을 자랑했으며 거의 원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원래 유복통의 역량이라면 원나라를 철저히 전복시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복통은 전략상 큰 실책을 범합니다. 그는 병력을 집중하여 북경을 치지 않고 병사를 4군로로 나누어 사방으로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량을 분산시켰고 원나라 군대가 각해 격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원나라에는 한 뛰어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차관 태무러입니다. 그는 포위 출신으로 홍건적의 전력을 다해 대항했고 거의 백전백승 기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00만 홍건군을 격파하고 원나라 강산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홍건군이
괴멸당한 후 주원장의 안희영진은 직접적으로 차관태무로의 위험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차관태무로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곳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이에 주원장은 당시 실력과 남방이 4분 5열되어 있던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원장을 도운 것입니다. 바로 이때 원나라 군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귀족 출신의 원나라 장수 볼로드 테무로는 차관 테무로와 같이 평민 출신 인물로 실력과 지위가 자기를 넘어서자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사를 이끌고 차관 테무로 군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차관 테무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쌍방 군대는 산서와 하북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는 몽골인들이 끊임없이 내부 투쟁을 전개하는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다 1362년 6월 차관 테무로는 수화장수의 독수에 돌연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여 원나라는 대들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차관 테무로가 죽자 주원장에게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전력을 기울여 남방 각 한종 무장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63년 진우랑과 파양호에서 대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내고 강서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1364년 무창을 함락시키고 호북을 차지합니다. 또한 1365년 호남 광동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1367년 장사성과 방국진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남방 전체를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북방 몽골 통치자의 내부는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각 군대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싸우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순제도 조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날로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원나라 멸망의 청고제인인 장강백이 나타납니다. 그는 승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 가짜 화폐를 발행케 하여 큰 돈을 법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황제가 그에게 보르테무르와 쿠쿠테무르 간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보냈을 때 그는 황제의 성질을 이용하여 돈 거두는 보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 중 누가 뇌물을 많이 주는지에 따라 성지의 내용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남쪽에서 돈을 많이 보내면 남쪽에 유리하게 말해주고 또한 황제가 너희에게 밀지를 주었으니 북쪽을 쳐도 좋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한 북쪽에서 보내준 돈이 많으면 다시 북쪽을 향해서 황제가 밀지를 내렸으니 남쪽을 치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니 국면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내전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1367년 남방에서 기본적으로 승리를 거둔 주원장이 고개를 북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북방의 통치자들은 마치 남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고 내부 투쟁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원장은 바로 북벌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10월 서달과 상우추는 대군 25만을 이끌고 북방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동안 그의 무기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산동 하남 섬서등지 원나라 군대는 바로 항복하거나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투라고 할 만한 것은 낙양에서 한 번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낙양의 수비장군인 토인 테무로는 낙양성 밖에 5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주원장 군대와 일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우춘이 돌격을 하자 즉시 괴멸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차관 테무로가 10년 동안 회복한 섬서에서 산동에 이르는 광대한 중원 지역은 주원장 군대에 의하여 겨우 8개월 만에 모두 점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여 1368년 8월
주원장 군대는 북경으로 진공합니다. 이에 원순제는 삼궁의 후궁과 황태자 등을 데리고 북경성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모두 몽골 대초원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코케테무르, 리스치 등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군들도 더 이상 내전을 계속할 힘이 없어지면서 모두 아무런 저항 없이 몽골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주원장은 단 10개월 만에 아주 적은 대가만 치르고 모두 북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가장 늦게 전장에 뛰어들고 가장 적게 원나라 군대와 싸운 주원장 군대가 중원 통일을 이루고 대명 황조가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장수들은 소왕에만 눈이 멀었던 반면에 주원장은 대왕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도 북경에 있던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가 비록 농민 반란군 입장에서는 전복의 대상이었지만 어쨌든 현재 원나라 황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오랫동안 통치해 왔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합법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체면을 살려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일 정말 그를 붙잡았다면 주원장은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전임 황제에게 땅을 하나 떼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죽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적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한 주원장입니다. 하여 북벌군 총사령관이었던 서달은 주원장의 밀명을 받고 원순제를 2번씩이나 도망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는 무사히 고향 몽골 초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